북튜버 시작 망설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맹스북스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북튜버를 위해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북튜브 시작을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미천하지만 저의 약 3개월간의 경험을 나눠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시간 빈곤러 워킹맘의 지속 가능한 북튜버 생활을 위한 꿀팁입니다. 제목이 너무 기네요. 네. 사실 저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고 9 to 6 근무를 하고 있고 아기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일과 시간 시작부터 아기가 잠들기 전까지는 제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꼭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북튜브는 일단 읽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촬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읽는 시간은 원래 늘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쪼개서 이제 방송 준비 시간,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을 다 가졌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아침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책을 읽고 또 아침에 제가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회사 앞 카페에서 독서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인풋을 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간 확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 하면 이제 내가 과연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느라 다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시작하는 유튜버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데들 보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1개월 정도 컨텐츠가 없다면 내가 이걸 시작했을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 무슨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지를 쫙 나열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컨텐츠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컨텐츠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 주제, 소개하고 싶은 책들,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걸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10개 정도는 나와야 북튜브를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실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북튜버의 장점은 끊임없이 책이 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라는 거는 이제 무한대로 공급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만 확보가 되고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북튜브는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 대신 단점도 있죠. 책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북튜버 분들을 봐도 뭐 아주 유명한 몇 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기는 힘들다. 네. 뭐 일상 유튜버나 뭐 재테크 유튜버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크게 인기는 얻기 힘들지만 그걸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시작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한 번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나만의 업데이트 주기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알라디너 TV에 보면 책사랑님 같은 분은 아마 주 2, 3회 정도씩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캡틴 스타님은 거의 매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고 나의 독서량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주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알라디너 TV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계속 영상을 올려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 내가 영상을 안 올린다고 해서 채널이 죽지는 않지만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좀 주기적으로 계속 컨텐츠가 올라오는 게 그 채널의 평판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고요. 저는 이제 주 1회 월 4회, 연 48회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왜냐면 1년은 52주지만 4주 정도는 나도 쉬고 싶다. 뭐 이런 이유에서였고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제 자아 분석을 또 좀 한번 해봐야겠죠. 뭐 내가 전문 분야가 있다. 뭐 책사랑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책 전문이고
뭐 이든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픽이 예쁘고 좀 키덜트스러운 것과 약간 문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작은 책방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브이로그를 막 찍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찍으면 되게 묘하게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말로 때우는 게 맞겠다. 그러면 어떤 말로 때워야 될까? 그럼 결국에 내가 주로 보는 장르에서, 내가 주로 읽는 습관과 패턴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책사랑님만큼 전문적으로 어린이 책을 소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피드백을 좀 같이 담아서 책을 소개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약간 책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말로 때우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뭐 영상미 이런 거 나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로 때우는 영상도 그냥 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고, 더빙하는 영상이 또 있잖아요. 더빙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의 구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할 능력은 스스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나와서 설명하는 정도로 많은 부분을 그냥 좀 소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공개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제 경우는 카메라를 좀 보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시선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싶었고, 밤에 아기를 재우고 찍기 때문에 다시 메이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리는 방식을 택했고, 하지만 가끔 이렇게 얼굴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은 이제 컨텐츠를 카테고리화를 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 좀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를테면 저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제가 월 4회 컨텐츠를 올리는데 월 1회는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 월 1회는 아기책, 그리고 2번은 이제 어른책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이제 시를 읽는 영상을 하기 때문에 어른책 리뷰 영상은 2달에 3번 정도 준비를 하면 되고, 요렇게 이제 루틴을 짜놓으면 사실 어른책 준비가 제일 빡세거든요. 저 지난번에 했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대본을 썼는데, 그 대본 쓰는데 거의 3일 정도 걸렸어요. 물론 짜투리 시간에 썼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다는 건데, 한 3시간 정도 대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매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책은 사실 한 1시간 30분 요 정도면 이제 준비할 수 있고, 언박싱은 사실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썰을 그냥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데가 이제 제가 약간 쉬어가는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언박싱 같은 경우는 제가 또 20분씩 막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이상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막을 넣고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어린이 책 정도가 제가 되게 많이 쉬어가는 타임이고, 언박싱은 큰 휴식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컨텐츠가 한 달에 한 번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그런 거고, 책은 어차피 계속 사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막 크게 컨텐츠가 떨어져 가진 않잖아요. 제가 돈이 떨어져서 책을 못 살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다행히.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스케줄링을 하면 컨텐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계속 빡센 컨텐츠를 일주일에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지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숨을 쉬어가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걸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찍고 나면 큰 부담 없이 찍었는데도 또 제일 좋아해 주시는 게 언박싱 영상이에요. 그래서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재미도 있고 힘도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이라면 부담 없이 언박싱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반응이 안 좋은 건 사실 아기책입니다. 네, 제가 좀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아기책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저희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때 이런 책을 읽었었구나, 이런 기록도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는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짜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소개할 책들이 사실 밀려 있어요. 뭐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씩 어른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읽는 거는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러면 걱정되는 게 이제 읽는 시점과 소개하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책을 까먹을까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놓는 편이고, 그 인덱스 활용해서 붙이고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메모를 좀 해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거는 진짜 소개를 할 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독서는 하기 때문에 이제 미천이 떨어지진 않는 거죠. 미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 들어오고 저는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속도가 얼추 맞는 주기를 스스로 찾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사실 굉장히 번아웃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소화 가능한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목요일 밤에 컨텐츠를 찍고 금요일하고 주말까지 껴서 이제 틈틈이 편집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또 혹시나 편집이 좀 늦어지면 화요일 정도에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계속 밀려요. 원래는 뭐 화요일에 찍고 금요일에 올렸는데 못 찍는 주가 생기면 뭐 하루씩 미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렇게 요일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진 않고 월 4번 정도는 꼭 올려야겠다, 이 정도의 이렇게 소소한 약속 정도만 지켜가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 준비하는 날이 이제 어른책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제가 이틀에서 3일을 풀로 쓴다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잠자고 나면 11시인데 11시부터 1시까지 그 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이틀 정도 어른책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아기책은 이제 하루 정도면 되고, 언박싱은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제 메모 정도만 남겨놓는 정도예요. 그리고 편집은 100%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성에 안 차죠. 모바일로 하는 이 편집 툴 제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블로어라는 앱 쓰고 있고요. 근데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저는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이제 이어폰 끼고 들어가면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재우고 낮잠 잘 때 이제 옆에서 애기 옆에 누워가지고 편집하고 되게 눈물 나죠. 아무튼 그렇게 좀 틈틈이 편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자막을 밑에 다 깔았는데 진짜 그러다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핵심 몇 마디만 옆에 이렇게 자막 띄우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컷 편집은 당일날 반드시 하고 자요. 제가 12시 한 반 정도에 촬영을 마치는데 1시에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졸려서 잠들면 늦어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컷 편집을 마무리를 해야 이제 까먹지 않고 좀 수월하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영상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실 10분 내외가 제일 베스트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원래 TMI도 좋아하고 말도 많고 이런 성격이라서 영상이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이 길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유튜브 생활을 위해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제일 깔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2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10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근데 이 촬영하는 게 20분째인데 이거는 과연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본이나 개요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처음에는 무대본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몰스크인 노트 하나 마련을 해서, 집에 원래 있던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송 제가 다 5번 컨텐츠부터 이렇게 대본을 작성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가 언박싱 영상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책별로 포인트를 집어서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대본을 쓰고 있고, 대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풀대본 쓸 때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폰트를 한 30 정도로 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노트북 띄워놓고 있었어요. 풀대본을 이거 핸드라이팅 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을 했었고요. 대본이나 개요가 있으면 좋은 게 촬영이 좀 효율적이 된다는 거. 중원부원 하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 시간이 좀 컴팩트하게 운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대본을 풀대본을 썼을 때의 장점은 일단 구성이나 짜임이 좋긴 하지만 좀 재미는 없어요. 애드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개요를 썼을 때 장점은 빼먹는 말이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들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믹스를 해가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요를 쓰고 그냥 말로 때우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좀 그런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장벽이 낮아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조명을 세팅해야 되고, 뭐 카메라를 뭐 좋은 거를 가지고 막 렌즈를 끼워서
영상은 원래 그렇게 안 하나? 아무튼 뭐 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막 조명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영상 퀄리티 굉장히 좋게 나오겠지만 저는 일단은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맞는 그런 환경을 좀 그냥 구축을 해놓고 하고 있어요.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도 사실 그냥 이렇게 달아서 하면 뭐 조금 더 음질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냥 저는 요 에어팟에 있는 마이크 기능 활용해서 네, 영상 찍고 있고요. 요새 살짝 좀 작게 지하철에서 편집할 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는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연결이 안 돼서 소리 안 들리고 그럴까봐 좀 불안해서 그냥 당분간은 에어팟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조명 설치하면 막 여기 막 꼽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저희 집 부엌에 있는 그 LED 조명, 스팟 조명 있거든요. 필터로 색감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맨날 이 줄무늬 옷만 입고 하잖아요. 같은 날 찍은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이걸로 정했어요. 유튜브 찍을 땐 이거 입자. 왜냐면 옷을 고민하고 뭐 이거는 화면에 잘 봤나? 저건 화면에 잘 봤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책을 보면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까지의 그 준비하는 데 걸리는 과정이 길면 결국에는 포기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도 옷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똑같은 옷만 입는 그런 정신으로 약간 똑같은 옷을 입고 매주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 좀 귀찮아요. 막 테이블도 옮겨야 되고 삼각대 정도는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도 갖다 놔야 되고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세팅하면 바로 촬영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시간 가운데 좀 컴팩트하게 촬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히 읽고 메모하는 건 것 같아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그걸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것 같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이제 그 소개할 책들, 컨텐츠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에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대본을 작성할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옮겨 적기만 하면 될 정도 그냥 메모해둔 거를 정리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를 해놓는 게 준비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계속 생각은 해야 되죠. 뭐 이런 말도 해야겠다, 저런 말도 해야겠다, 까먹지 않게 적어도 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일이 좀 덜 부담스럽긴 하겠죠. 일단 제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인데 사실 뭐 알라디노 TV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최저임금?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 유튜브도 수익 창출 조건이 되어도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 못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간 무리한 계획을 잡아서 끊임없이 이걸 해내는 것보다는 나만의 리듬과 나만의 속도로 그 알라디노 TV라는 채널 안에 나만의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해보시라고 특히 책을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의 즐거움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